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비트코인 7만 달러, 금값 2,200달러 천장 뚫었다. 비트코인이 현지 시간 8일 사상 처음으로 미국 달러 기준 7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금값도 이날 한때 트로이 온스당 2,20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7거래일 연속 오름세입니다. 미국 2월 비농업 고용 27만 5천 명 상승, 실업률 2022년 이후 최고. 미국의 지난달 비농업 부문 고용 시장이 월가의 예상보다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실업률은 2022년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미국 공장 짓는 대만 TSMC 6조 5천억 원 받는다. 삼성엔 얼마 줄까? 미국 상무부가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대만 TSMC에게 보조금 50억 달러 이상을 제공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미국은 텍사스주에서 반도체 공장 추가 투자를 검토하는 삼성전자에는 수십억 달러 수준의 보조금 지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말이죠.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는 잘 나가다가 장중에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최근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엔비디아의 장중 등락폭이 상당히 컸는데요. 장 마감할 때 5%가량 떨어졌습니다.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10%나 넘게 떨어지면서 큰 폭의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특히 시간 외에서도 추가로 더 떨어지면서 오늘 우리 시장 AI 관련주들한테 조금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AI 쪽, 반도체 쪽 다 안 좋게 출발할 것 같습니다. 한편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비트코인 금값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7만 달러를 터치를 했죠. 오늘 장 어떻게 갈까요? 자, 이번 주에는 미국 CPI 발표도 있습니다. 분수령이 될지 어떻게 될지 저희 이번 주도 증시팔 보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강원의 증시팔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3대 지수 먼저 지수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0.18%, 나스닥은 1.16%, S&P 500은 0.65%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나스닥의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1%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여기에 배경에는 엔비디아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급락하게 되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며 마감을 지었습니다. S&P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 초반에 상중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긴 했습니다. 다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지게 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고용 보고서 또한 다소 혼란스러운 방향성을 좀 보였는데요. 이 내용은 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대 지수를 끌어내린 건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엔 지난 금요일장 마감가가 5.55% 정도 하락을 하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최고가를 찍은 뒤에 의문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주가가 오전 10시 30분에 974달러로 최고가를 썼는데요. 직후 1시간 사이에 급격한 매물이 쏟아지면서 880달러 선까지 주저앉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마감가도 875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급락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캐시우드는 서한을 통해서 엔비디아가 향후 경쟁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실적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시장의 낙관론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급등을 가져왔던 GPU 부족 상태가 서서히 완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반도체주가 지나치게 많이 올라왔다라는 언급 속에 주가는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마감가 5.55% 하락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추가적으로 하락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가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78달러 선에서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국의 수요 감소가 가장 큰 이유였는데요. S&P 글로벌에 따르면 중국의 원유 수입이 올해 첫 2달간 하루 평균 1,080만 배럴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하루 평균 1,144만 배럴을 수입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5.7%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어게인 캐피털의 존 킬더프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수요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면서 수요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WTI가 80달러 이상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헤드라인 기사들도 함께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 기사 보실 텐데요. 사상 처음으로 첫 7만 달러 선을 돌파를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3대 지수가 하락하긴 했지만 금과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7만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이후에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거침없는 상승 랠리를 좀 펼치게 되면서 조정 가능성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특히 반감기에 좀 가까워지면서 크게 조정을 받는다라면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감기가 4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값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스당 2,185달러 선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장중 내내 플러스권이었고요.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결국 마감가에서 고점을 다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는 고용보고서 관련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기다렸던 고용보고서가 개장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비농업 부분의 신규 고용 같은 경우에는 27만 5천 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상치였던 19만 8천 건을 크게 웃도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면 실업률을 좀 살펴본다면 3.9%였습니다. 예상치를 또 마찬가지로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월 이후에 2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부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임금 상승률 또한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게 되면서 전월 대비 0.1%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 부분만 보자면 이 부분에서는 고용시장의 냉각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통합적으로 놓고 보자면 지표는 엇갈린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고용은 늘어났지만 실업률도 예상치를 웃돌게 되면서 투자자들은 어느 쪽에서 방향을 잡아야 할지 혼란을 좀 야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는 결국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China's consumer prices rise for first time since August. 그러니까 지난주에 발표됐던 중국의 경제 지표 관련 추가로 볼 텐데요. 중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0.7%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6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모두 뛰어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보자면 중국의 춘제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춘제 기간 동안에 돼지고기와 야채 등 이렇게 식료품 과 여행비가 크게 증가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지난 1월의 CPI는 전년 대비해서 0.8% 정도 떨어지게 되면서 우려를 키웠습니다. 2월의 물가 상승 전환으로 중국 경제에 있어서 조금은 숨통이 좀 트일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지난주에 짚어드린 대로 중국의 1월에서 2월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7.1%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표상만 봤을 때는 호전하고 있다라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경제 회복을 기대해봐도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China has prepared $27 billion cheap fund to counter growing U.S. restrictions.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국에 대한 맞불 조치로 약 35조 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규모도 사상 최대인데요. 270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계산해 봤을 때는 약 35조 원 이상의 규모의 투자 펀드 조성에 나서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펀드는 2019년에 조성이 됐었던 2천억 위안의 2차 펀드 금액을 뛰어넘는
넘는 규모의 3차 펀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금은 지방 정부와 투자회사 그리고 국영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중앙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액수는 일단은 매우 적을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조치는 중국의 맞불 조치로 보이는데요. 중국은 자국의 반도체 독자 기술 개발을 최우선 국가 프로젝트로 정해둔 상태고요. 실제로 화웨이와 SMIC 등 이렇게 자국 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2014년부터 19년까지 대기금을 통해서 조성한 반도체 펀드는 총 450억 달러에 달합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선 레이스까지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요. 과연 갈등이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뉴스 체크도 꼭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US government avoid shutdown, 그러니까 이번 기사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셧다운과 관련된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일을 기점으로 해서 위기가 좀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이번 위기를 넘기게 됐다라는 기사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600억 달러 규모의 임시 예산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본 예산안 가운데서 농무, 에너지, 법무 등 이렇게 6개 부처의 예산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앞서서 미 하원은 지난주 초에 이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고요. 상원도 셧다운 직전에 찬성 75표, 반대 22표로 가결을 시켰습니다. 다만 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총 12개의 세출 법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6개가 통과가 된 거고요. 그래서 노동과 보건복지부 등 이렇게 나머지 6개 부처의 예산안은 오는 22일에 만료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상을 지속하고 있긴 하지만 대립 사안이 많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셧다운 위기를 잠시 피할 수는 있게 됐지만 절반만 통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부채가 3달에 평균 1조 원 달러씩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2일에 또 하나의 큰 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반적인 섹터별 움직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섹터별 움직임 보시면 3대 지수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보통은 다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던 건 엔비디아였습니다. 앞서 살펴봤다시피 5% 넘는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징주로 일라이릴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2.3% 정도 하락 마감했는데요. 미국 FDA가 일라이릴리의 초기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도나네밥에 대한 승인 결정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사하면 되는 도나네밥은 독성인 알츠하이머 관련 단백질을 뇌에서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도나네밥은 알츠하이머병 초기 환자 1,736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 시험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위약보다 인지력 저하를 35% 정도 실제로 늦추는 것으로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으로 임상시험 과정에서 3명이 사망을 했고요. 또 시험 참여 환자 중에서 3.7%가 뇌 부종이나 미세 출혈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 중에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했던 일라이릴리 측은 FDA 결정에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FDA는 안정성과 효능을 논의하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다만 이 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최까지 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나네밥의 승인 결정 또한 그만큼 뒤로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제약 바이오 쪽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번에 전반적으로 또 위축을 가져오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됩니다. 오늘 장중 흐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는 지난주 금요일장 1.9%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TSMC가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50억 달러 이상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전해졌습니다. TSMC는 현재 애리조나주에 팹 2개를 짓기 위해서 4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시에 미국 정부와는 보조금 협상을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해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TSMC뿐만 아니라 미국의 인텔이나
SK나 마이크론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도 각각 수십억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을 예정인데요. 상무부는 첨단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이달 말까지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규모로 삼성전자 또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리비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안은 지난주 금요일장 2.16%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테슬라의 대항마로 좀 주목을 받았던 리비안의 주가가 장기간 좀 바닥을 기다가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약 3년 만에 새로 출시됐던 보급형 전기차 모델 이 세 종이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기 때문인데요. 리비안은 보급형 SUV 전기차 모델인 R2가 공개가 되면서 주가 흐름의 반전이 계기가 됐습니다. R2의 경우에는 리비안의 주력 모델이었던 픽업 트럭을 선보인 지 약 3년 만에 새롭게 신제품을 내놓게 됐는데요. 리비안은 R2의 인도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좀 이르게 2026년 상반기로 앞당길 예정입니다. 투자은행 제프리스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를 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를 16달러로 설정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리비안은 브랜드 잠재력이나 성장 경로 등 측면에서 테슬라와 가장 유사하다라는 평가를 좀 받기도 했었는데요. 리비안의 질주가 시작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 시작 전 어떤 이슈를 가장 눈여겨볼까요? 오늘의 일면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넥스트 엔비디아 새롭게 성장할 AI 반도체주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인사이드 K 배종찬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AI 반도체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엔비디아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긴 했지만 네.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AI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올라도 너무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엔비디아가 정말 황금주로 그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성장 가능성, 또 실적, 또 기대 가치 다 이런 게 이제 아울러져서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겠고요. 그만큼 말 그대로 우리가 AI 반도체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서버용 AI 반도체, 특히 호프 100 이 판매가 정말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엔비디아와 협력 관계인 HBM이죠. SK 하이닉스까지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것이고, 근데 이제 챗 GPT를 개발한 샘 알트만도 지금 이 병목 문제를 AI 반도체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워낙 엔비디아 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쉽게 이제 공급도 많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가가치도 높고 가격도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픈 AI의 창시자죠. 물론 일론 머스크도 있습니다만 샘 알트먼이 투자금을 모금하겠다. 그래서 약 한 7조 달러니까 이게 뭐 우리 9,240조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만큼 지금 엔비디아가 잘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현상이겠죠.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시더라도 이게 지금 보시면 2023년 1월부터니까 지금 불과 우리가 한 1년여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게 쭉 우상향이에요. 네, 내 월급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분들의 성적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엔비디아입니다. 디아 아니면 엔비고 엔비면 디아인데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젠슨 왕의
대박이 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진단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블론도 나오고 제기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에 우리 시장에서의 2차 전지 뭐 그런 거하고는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만 그래도 미국 시장에서 지금 1분기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가치는 인정하지만 이거 좀 너무 올랐다 이런 분석이 금융투자업계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이 너무 좀 몰렸다. AI 관련 특징주들에만 너무 집중되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가치는 당연히 인정을 하긴 하지만 호재에 비해서 주가가 좀 너무 오른 측면도 없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난주 일론 머스크가 또 언급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AI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함께 증설이 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전력 설비 수요가 좀 많이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실제 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저는 우리가 이제 이 머스크의 이 부분에 주목하는 것이 방금 전에 이제 또 우리 앵커께서도 리비안 오토모티브를 소개했습니다만 테슬라가 이렇게까지 잘 나갈 줄, 스페이스X가 이렇게 잘 나갈 줄 우리는 몰랐잖아요. 근데 항상 한 시대를 앞서가는 시대를 끌고 가는 것이 머스크입니다.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의 이 내용들을 보다 보면 머스크의 그 시대를 앞서가는 생각을 우리가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그 맞는 이야기인 게 AI 반도체가 많이 생기면 결과적으로는 전력 설비가 일반적인 반도체보다도 지금 뭐 4배 많은 전력을 소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전력 설비가 급증할 수밖에 없고 이 설비가 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즉 AI 데이터 센터는 미국의 에너지 정책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공공기관과 규제당국이 전력망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을 지금 쉼없이 내놓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앞서 본 것이 일론 머스크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채굴이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비트코인도 비트다 할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채굴입니다. 이러면 여러 가지 시스템 전력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맥킨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죠. 미국 데이터 센터의 전기 사용량이 2022년에 17기가와트에서 2030년이 되면 35기가와트, 2배 정도 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도 지금 시장에서 추세 차트를 보시더라도 우상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HD 현대 일렉트릭 우리 시간을 통해서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이었죠. 그다음에 LS 재룡전기 다 우리 시간에 소개해드렸죠. 효성중공이 올라가요. 올라가는 이런 현상. 그러니까 AI 반도체가 아닙니다, 이건. 근데 AI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오를 대로 오른 AI 반도체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새롭게 AI 반도체의 넥스트가 될 부분이 뭐냐, 넥스트 엔비디아가 될 부분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또 전력 설비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무엇이 될까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이 계속되다 보면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미 많이 오른 AI 반도체 주보다는 이제 덜 올라 있는,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할 종목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넥스트 엔비디아를 찾는 게 또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좀 있겠지만 뭐 ARM도 있고 모바일 그렇죠. 월드 콩그레스에서도 차기 좀 종목들, 주목할 만한 종목들이 많이 언급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어떤 부분을 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 화면을 좀 바로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할 때 이런 직관적인 방법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근거의 도움도 있지만 우리가 경험치에서 오는 투자 기법이 있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AI 반도체는 올라갈 만큼 올랐다라 한다면 5대 트렌드 중에서 화면을 보시죠. 1번, 4번은 올라갈 만큼 올랐다? 그럼 그게 올라서 넘쳐버리는 게 옆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일종의 투자에서의 범람 효과, 스필 오버 이펙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어디냐? 6G, 그다음에 폼팩트. 최근에 우리가 갤럭시 24에 링이 생겼죠. 그게 바로 폼팩트입니다. 그런 형태가. 그다음에 모빌리티. 그러니까 이제 AI 반도체가 됐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력 설비. 저게 이제 AI 반도체가 너무 끌어올랐다. 그러면 전력 설비와 6G, 폼팩트, 모빌리티로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또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새로운 또 제2의 넥스트 엔비디아로 주목받는 게 ARM입니다. 진짜 손정희 회장, 손 마사요시 물론 한국계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다가 다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ARM 주식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우리가 CES 다음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MWC입니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이 내용에서 보시면 1번과 4번에 넘쳤다. 그럼 그 주변을 보시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범람 효과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AI나 반도체는 이미 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범람 효과로 수혜를 볼 종목들, 섹터들 6G나 폼팩터, 그리고 UAM을 포함한 모빌리티 종목들 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전력 설비 쪽을 집중을 좀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전력 설비와 관련해서 좀 주목해 보면 좋을 종목들은 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사 이름을 보고서 자칫 에이 뭐 별 대수롭지 않겠지. 그런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그 첫 번째 회사가 재룡전기입니다. 재롱전기 아니에요. 네. 재룡, 올해가 또 용해입니다. 뭐 그런 의미와 또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이 미래와 어떤 부분이 연관되느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한 컨퍼런스에서 내년에,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변전기와 전압시설이 많이 부족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한때 미국에서 전력 부족으로 뉴욕이 정전된 적도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뉴스가 대단했었습니다. 여름인데도 찌는 더위 때문에 고생을 했었는데 이건 이제 뉴욕뿐만이 아닌데 지금 재룡전기가 2019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전력국에 변압비 공급을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수주 잔액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미국에서 한번 써보고 좀 기술을 가져왔, 좋더라 이거예요. 이른바 K 콘텐츠가 아니라 이제는 K 전기, 여기까지 이제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배전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1,930억 달러의 친환경 사업 이걸 이제 해나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재룡전기의 영업이익이 재룡 그룹 내에도 여러 계열사가 있습니다. 재룡 산업도 있고요. 재룡 전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6배 증가했고 미국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수익 극대화로 구조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잘 보시죠. 이거 보면 우리가 보통 2016년부터 시작했는데 거의 2021년까지는 반응이 없었죠. 2022년부터 쭉 올라갑니다. 이게 말 그대로 반도체와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신호가 들어온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 신호가 들어왔는데 신호가 언제쯤 끝날 거냐라고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투자에 들어가고 나오는데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건 지금 계속 한번 꺾였다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가요. 이런 걸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수주액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재룡전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다음에 또 한 기업인데 제가 그런 말씀 참 많이 드립니다. L자로 시작되는 기업에 주목해라.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롯데도 있습니다만 LS도 있고 LX도 있죠. 근데 이번에는 LS입니다. LS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탁 하고 연상돼야 되는 것이 전선입니다. 전선입니다. LS는 전선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LS 기업의 유래는 역시 이 LG그룹이죠. LG그룹부터 이제 GS그룹 그 합쳐져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형제들이 분리가 된 겁니다. 이 주력 산업이 역시 전선이에요. 케이블로도 뭐 세계 톱 레벨에 있고 이 최고 실적을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긍정적 영향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케이블에 있어서는 전 세계 톱 레벨입니다. 지금 해저 케이블이 계속해서 이 사업에 기여하는 비율이 점점점 높아지고 견고하고 그다음에 LS 전선 아시아 쪽만 특화해서 LS 전선 아시아는 LS는 물론 지주회사죠. 근데 LS 머티리얼즈는 이 손자 회사들도 계속해서 동반 호조해요. 이런 데 주목. 그러니까 전문성과 특화되어 있고 지역까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 이름에 지역명이 붙는다. LS 유럽은 아니야? LS 왜 아시아야? 부를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눈썰미 있게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왜 그러냐면 LS 전선 아시아인 이유가 베트남이
대대적인 전력 사업을 해요. 왜? 점점 국가가 성장하죠. 이제 곧 인구가 1억이 넘죠. 젊은 세대의 인구가 거의 뭐 우리는 이제 40대로 넘어갔지만 이 활동 인구의 평균이 그들은 막 20대, 30대예요. 베트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50년까지 2031년부터 2050년 사이에는 약 600조 원을 투자할 걸로 예상이 돼 있어요. 자, 한번 그래프 보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LS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가. 근데 내려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추세선을 쭉 보시면 뭐 목눌림 현상이 있건 뭐 월봉이든 연봉이든 가만히 보시면 내려왔지만 어느새 또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탁 치고 올라가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LS의 경우에는 이 자회사들이 좋다. 그러면 지주회사인 LS도 그 반사이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눈여겨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증설 효과도 있겠지만 미국의 노후의 시설에 대한 교체 수요도 있기 때문에 변압기나 전설 관련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시세를 좀 내고 있습니다. 재룡전기랑 LS 두 종목 좀 짚어주셨고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엔 새로운 또 상승 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오늘 장중 흐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장하기 전 지난주 금요일장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외 급등, 급락 종목들 함께 살펴볼 거고요. 먼저 급등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 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빠르게 급등 종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 종목과 오늘장에서 추가적으로 보면 좋을 종목 어떤 종목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뭐 탑5 종목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이제 뭐 움직이는 또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이오 보안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 연방기관이 중국의 특정 유전체 기업과의 거래하는 것을 막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유전업체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이라든지 제약 바이오 뭐 이런 쪽으로서의 좀 시간의 수급이 이제 금요일장 장 막판에 들어오는 게 확인해 보실 수 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역시도 이제 우리가 제약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아마 강하게 움직일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 뭐 시간에 관련되어 있는 그대로 유전체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는 탑5라서 일단 바이넥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뭐 유전자 치료제 관련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금요일장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올라가 주면서 상한가를 기록하지 못했음에도 시간에 추가적인 급등 나와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까지 오늘 기대되지 않나 좀 생각해 보고 있고, 또 이와 별개로 보통 유전자 치료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삼성 바이오 로직스도 같이 보기 되기 마련이었는데, 보통 삼성 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는 시간에 아무래도 움직이기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삼성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만 본다 하더라도 이게 시간에 움직이는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사실상 시간에 뭐 이 종목이 뭐 상한가 간다든지 뭐 5% 뭐 사실 하루에 장중에 움직여봐야 뭐 1, 2% 움직이는 애가 어떻게 시간에 상한가 가겠습니까? 못 간다 보시면 되고, 대신에 삼성바이오 로직스 대신에 움직였던 종목, 이 삼성바이오 로직스의 반사이익을 가져가면서도 바이오 보안법을 통한 이 삼성바이오 로직스 모멘텀을 가져가는 종목이 네 번째로 레고캠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도 삼성바이오 로직스 대신에 시간에 움직이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또 역시나 뭐 이거는 제가 뭐 최근에 뭐 매일 한 번씩 얘기한 것 같아요. 뭐 우리 기술 투자라고 얘기하죠. 우리 기술 투자는 뭐 이제 더 이상 이야기를 하기도 입이 아플 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모멘텀이라가 비트코인이네, 비트코인. 확실한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과 관련되어 있는 대장주로서 비트코인이 움직여야지만 뭐한다. 비트코인이 움직여야지만 이 우리기술 투자도 움직이고요. 비트코인이 뭐 하락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기술 투자도 뭐 시간에 하락이 나오는 등 철저한 뭐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만 움직이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감성 코퍼레이션. 그래서 이제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이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자사주를 소각한다 아니면 배당을 하겠다 뭐 이런 소문 그러니까 사실상 소문으로 움직인다 아직 뭐 확정 공시가 나온 건 소문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술적인 반등도 나와주고 있는 추세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TMC라는 종목인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뭐 반도체 관련돼 있는 모멘텀의 AI 열풍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불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로서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TMC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반도체에 있는 이 그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는 네온가스 이걸 재활용하는 하는 데 있어서 성공했다라는 소식에 이제 우리가 시간에 급등 나와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의 종목 중에서 꼭 하나를 잡아봐야 된다, 매수해보고 싶다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이 TMC라는 종목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일단 TMC라는 종목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자 보면 TMC가 작년 1월 달에, 이제 올해 1월 달에 무상증자가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TMC를 추천드린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이 무증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주가가 하락했는데 보면 알겠지만 얼추 14,000원대를 우리가 바닥 정도로 잡고 있으면서 크게 앞으로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14,000원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14,000원대를 지켜내면서 무상증자 물량을 소화시키고 주가가 강한 상승으로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건 이 TM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시장에 AI 반도체 이게 열풍이 엄청 크게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섹터를 선정한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수에 반사이익을 가지고 가는 종목이 좋지 않나. 그래서 TMC 같은 경우 지금 2만 원 아래로부터 해서 14,000원까지 분할의 포지션 잘 잡기에는 충분하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급등 종목들부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바이오 보안법 관련한 모멘텀으로 상승한 종목들 많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수혜주로서도 올라간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추가적으로 보면 좋을 종목으로 TSMC 추천을 좀 해주셨는데요. 반도체 네온가스 재활용 성공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주 금요일장 시간 외에서 상승했습니다. AI 반도체 수혜로 오늘 장에서도 함께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함께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또 급락했던 시간 외의 급락 종목들도 있습니다. 탑5 종목과 오늘 장에서 유의해야 할 종목은 어떤 종목이 좀 있을까요? 일단 지금 꾸준하게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시간에 이제 하락하는 종목들이 꾸준하게 역시나 공포 매물이라든지 실망 매물이다 또 생각하고 있고요. 탑5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윙이푸드를 먼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윙이푸드 같은 경우는 나스닥 상장 소식과 함께 보면은 상한가죠. 사실 점상이죠. 점상 갔다가 이제 점상 갔다가 또 급등해줬던 종목, 상한가를 찍어주고 무너진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일단은 이 뭐 개인의 물량을 터는 구간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어쨌든 저항 구간에서 연상, 그러니까 상한가 이후에 상한가를 가져왔는데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니까 아무래도 이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실망 매물이 추려한 게 아닌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이노메트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저항 구간이 저항 구간. 그러니까 이 저항 구간에서의 뭐다 보면 윗꼬리를 달고 있죠. 그러니까 저항대를 맞고 이동평균선대에서 저항을 뚫지 못했다. 그러니까 저항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의 추가적인 하방이 나올 확률이 크다. 뭐 이런 관점에서 뭐가 된다. 매물의 실망 매물 추세가 또 나와준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공포 매물, 실망 매물이다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K바이오라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K바이오인데 철저하게 일단 루머라고 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 뭐 대주주 반대 매매가 나갔다든지 뭐 관리 종목 편입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이 루머가 시장에 돌기 시작하면서 악성 루머에 따른 공포 매물, 아무래도 이제 상장 폐지를 앞두고서 이런 종목이 상장 폐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공포 매물이겠죠. 실망 매물보다는 공포 무서우니까 시간에 파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 좀 보시기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GST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GST 같은 경우도 역시 뭐 실망 매물, 공포 매물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일단 대주주가 이제 지분을 축소했습니다. 지분 축소를 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기에는 역시나 뭔가 악재가 있다든지 여기가 끝이다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역시 실망 매물이라든지 공포 매물에 따른 이 하락 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FM 코리아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특정 이슈보다는 이제 FM 코리아 같은 경우는 단일 계좌,
그 단일 계좌에서 지급이 그 거래량 상위 이런 게 나와주면서 거기에 따른 하락이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조심해야 될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중에서는 GST가 최고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GST 같은 경우 본다라고 하면은 대주주가 지분 축소한 자리가 보면은 주가가 695원에서 54,700원 굉장히 고점입니다. 뭐 사실 여기서 지분을 축소하고 더 올라간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지분을 축소한 것과 별개로 너무나 고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지 않나 좀 생각해 보면서 GST 오늘 제일 조심하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급락 종목들도 함께 추가로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급락 종목들 탑5 같은 경우엔 실망 매물이 좀 출회를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시간 외에서 급락을 했었고요. 오늘장에서 유의해서 볼 종목으로 GST를 꼽아주셨습니다. 고점에서 지금 대주주가 지분을 축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포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주가의 하락은 없을지 이 부분도 함께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진희 인베스트먼트 정선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올해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같이 두 종목씩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삼성 SDI, 펀더멘탈로 두산 밥캣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자, 삼성 SDI 차트부터 좀 볼까요? 제가 그 파란 줄로 이렇게 표시를 해왔습니다만은 계속 1년 내내 하염없이 이렇게 내리다가 지난주에 연 이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제가 ETF를 추종하는 10개 회사를 이렇게 평균으로 낸 거를 가져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작년 여름 이후로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다. 간헐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대세는 지금 하락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잡고 있다. 다만 지난 10월하고 이번에 쌍바닥을 쳤느냐 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 건데 한 번 더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겠죠. 테슬라는 최근에 계속 내려오고 있고 지금 수익성 바닥이 뭐 1분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2분기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리포트들은 삼성 SDI의 수익성 바닥을 2분기로 좀 보고 있어요. 어쨌든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주가가 올라온 것은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 그리고 양산 기대감 이게 주가에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입니다. 전고체 전지를 리포트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삼성 SDI는 실적으로 보나 기술력으로 보나 저평가로 보나 이 회사가 이제 증권회사가 보는 견해는 최선호 그 배터리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영업이익률 마진이 4.2%까지 이제 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자동차 전지가 있고 한쪽에는 소형 전지 있어요. 소형 뭐 핸드폰이나 뭐 이런 시계나 이런 들어가는 배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배터리들도 뭐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소형 전지 쪽에서는 뭐 그렇게 부진하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자동차 큰 데 들어가는 거는 뭐 BMW나 아우디나 또 스텔란티스 이런 데 들어가는 거는 Q 그러니까 계속 출하가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리포트에 나온 거는 전고체 전지 양산 이거에 대해서 좀 하이라이트를 많이 했어요. 전고체 전지는 삼성 SDI하고 그 이제 그 도요타 이쪽에서 개발을 하는데 말이죠. 여기가 1년 좀 빠르게 나올 거다. 27년을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전고체 전지라는 거는 아직도 개발까지는 뭐 아직 시간이 3년 이상 이렇게 남아 있기도 하지만 또 이제 가격으로 봐서도 말이죠. 지금 3원계 NCM 그 배터리들이 지금 하는 가격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좀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대중화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시장은 이 양산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에 지금 주가가 반응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입니다. 여기서는 또 다른 얘기를 했어요. 원통형 배터리의 강자다. 그래서 46파이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그 자동차 배터리보다 지름을 2배 정도로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용량이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효율성이나 원가 경쟁력 이런 게 좀 있겠죠. 그래서 차세대 폼팩터가 원가 뭐 이런 면에서 강점을 보유한다. 그래서 목표가는 55만 원으로 좀 올렸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분기냐 2분기냐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아직까지도 이제 오리무중이죠. 근데 영업이익률 제가 빨간 걸로 이렇게 24년치를 표시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작년 영업이익률보다도 금년 영업이익률이 여전히 더 낮게 나온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익성은 지금 안 좋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다른 셀 업체와가 달리 시설 확장이나 이런 거에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했던 업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달라진 속도감을 좀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반전할 건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거는 같은데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거래량이 완전히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기관들이 아주 가열차게 매수를 했죠. 그런데 역별로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걸 한 번에 뚫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옆으로 다시 내려와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거는 같습니다. 어쨌든 뭐 한 번은 보여줬다. 여기서 악성 매물 그동안에 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쭉 산 거를 상당히 기관 외국인이 걷어들였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공매장골 0.3%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온 거는 거의 진성으로 사들어왔다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요. 자, 바닥입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에서 바닥이니까 그러니까 걱정 없이 이렇게 기관들은 오랜 관점으로 보고서 이제 샀다 이렇게 읽으셔도 되는데 자, 지금부터 상당히 중요합니다. PER, PBR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차 전지주 저는 뭐 긍정적으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긍정적으로 보는 데는 뭐 삼성 SDI나 포스코 홀딩스나 이 정도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었고 나머지들은 너무너무 비싸다고 뭐 수십 차례 이상 제가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포워드 PR을 봤을 때 이익이 창출되는 게 지금 주가를 못 따라옵니다. 100배 넘게 이렇게 거래되고 있고요. 한국의 평균에 대비해서 10배 이상 높습니다. PBR로도 볼까요? PBR로 봐서도 지금 6.4배입니다. 한국의 지금 PBR 평균이 얼마죠? 0.9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7배, 8배 지금 높은데 삼성의 SDI는 그거에 대비해서는 좀 낮다. 1.4배 정도로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는 뭐 낮지는 않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낮은 게 맞다. 포스코홀딩스는 0.6배에 가 있고요.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에코프로 8.5배입니다. 에코프로 BM 15.4배입니다. 상당히 너무너무 높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목표가 바닥에서 삼성 SDI 약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크게는 안 보이십니다만 아까 조금 올렸다고 얘기를 드렸죠. 자, 목표가 대비 괴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은 9% 정도인데 SDI는 40%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삼성 SDI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펀더멘탈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두산 밥캣입니다. 자, 두산 밥캣 주가를 빨간 줄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계속 제가 저 PBR주의 다음 대안은 건설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산 밥캣을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쭉 내려오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뉴스가 별게 없어요. 별게 없는데 외국인 기관 계속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있다. 개인들이 물량을 뺏기고 있지. 현대건설기계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댔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ROE가 기본적으로 한 12%는 나와요. 시장보다 더 나옵니다. 그런데 PBR로 보면은 시장보다 한참 밑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PBR주 볼 때 저희가 항상 ROE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대비해서는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입니다. 가이던스 상당히 보수적으로 나왔다. 그래서 24년 가이던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 정도 이렇게 내려갑니다만은 영업이익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7%, 작년에 11.1%니까 많이 내려가는 건 아니죠. 상당히 저평가를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DPS, 그러니까 배당을
상반기, 하반기 800원씩 각각 줄 거다. 그리고 앞으로 이걸 유지하고 또 더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북미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인프라 투자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 이렇게 이제 반등을 하고 있죠. 외국인 매수 주도에 기관이 좀 가담을 하는 게 포착이 됐고요. 상단 이상까지는 아직 갈 여유가 조금 남아 있어 보이죠. 조금 올라갈 걸 열어놓고 보시고 PER, PBR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목표가 하향은 좀 마무리되는 국면인 것 같다. 이렇게 조금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괴리율은 28% 정도 남아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털로 삼성, SDI, 펀더멘털로 두산밥켓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급락에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1.16%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오늘의 일면에서는 넥스트 엔비디아로 전력 반도체 관련한 전력 설비주들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센티멘탈 종목으로는 삼성, SDI, 펀더멘탈 종목으로는 두산밥켓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증시 9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